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파식적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제가 도저히 심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아서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 해가 다 가는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문득 이 만파식적이라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만파식적이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만은 일만만이다. 파는 물결파다. 만파다. 그렇죠? 식은 쉰다는 뜻이죠. 적은 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일만만은 글자를 보면 그렇죠. 초두에다가 긴 꼬리 원숭이다. 원숭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전갈, 사막에 있는 전갈의 모양을 닮은 것이다. 전갈이 많은 알을 많이 낳는다. 그래서 일만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는 물결이다. 물결임으로 삼수가 들어갔다. 발음은 이제 가죽피자가 됐다. 그렇죠? 가죽피다. 물결파에 대해서는 옛날 중국의 북송의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신법을 주창한 왕안석이는 글자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물결파라는 것은 물의 가죽을 얘기한다. 물가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소동파가 얘기를 합니다. 물결파가 물가죽이라면 미끄럽다고 하는, 그렇죠? 미끄러울 활이라는 글자가 있죠. 미끄러울 활은 이것은 물의 뼈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말문을 닫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글자 그대로 보면 물가죽이다. 이렇게 해도 외우기는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쉴 시기다. 쉰다. 또는 숨을 쉰다. 그런 뜻이죠. 스스로 자는 코를 뜻합니다. 코와 마음심, 심장을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은 숨을 쉰다는 것은 코와 심장을 통해서 쉬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 필이 적입니다. 필이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대죽이 들어있고, 이것은 이제 유자다. 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저는 호리병박이다. 호리병. 그렇죠. 호리병박이다. 그래서 그 박의 모양이다. 박의 속을 긁어내면 텅 빈 공간이 됩니다. 그렇죠. 대나무에서 어떤 안에 공간이 있는 그러한 음악 악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리병박에서 박 속이 녹아서 예를 들어서 흘러내린다. 그것은 이제 상수를 붙이면 이제 기름 유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다. 자, 우선 국어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만파식적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놓은 두 가지 어떤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상에 온갖 파란이다. 만파다. 그렇죠. 만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온갖 파란은 없애고 평안하게 휴식한다. 그렇죠. 쉬게 하는 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이 필이를 불면 모든 풍파, 결국은 같이 됩니다만, 모든 풍파가 사라졌다. 쉰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파도가 쉰다는 것은 파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라지는 신라의 전설상의 필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때 전설상의 필이다. 전해주는 전설의 필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데, 신라의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동해가에 감은사 절을 짓습니다. 그렇죠? 지은 뒤에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되었다.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은 죽어서 천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이 힘을 합쳐서 용을 시켜서, 그렇죠? 어떤 대나무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거북의 머리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데 대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그렇죠? 그 대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피리가 만파식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주로 외구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또 병이 나는 등 나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그것이 이제 만파식적이다. 그러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전설인데, 근데 삼국유사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전하고, 삼국사기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리가 나중에 또 없어졌다가 또 찾아오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피리는 어디 있는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제가 관련된 자료, 특히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만파식적이라는 곳에 국립병주박물관이 지금 소장 중인 옥피리가 2개가 있다. 이 2개가, 말하자면 경주박물관에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것은 이제 옥피리라고 했습니다. 앞에 만파식적은 사실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옥이다. 그러므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아래에 노란색 피리는 조선시대 때 따라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피리는 원래 만파식적을 사실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전설이 있는데 한번 잃어버리고 되찾아왔기 때문에 신라시대와 때의 그 피리와는 만파식적과는 같은 유물인 가능성은 낮다. 그렇죠? 옥으로 만든 것인데 앞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라고 했죠. 어쨌든 이렇게 설명인데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도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에 만파식적으로 여겨져 온 유물이다. 이것이 네,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만파식적과 관련된 것이다. 자, 이 필이라는 낱말을 접하고 제가 필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 관에 구멍을 뚫고 불어 소리를 내는 것을 통틀어서 필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서양에서 온 그런 것도 다 필이라고 많이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한자말이다. 필률이다. 필률.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쓰지는 않는다. 필률이다. 중국에서는 간체자로 좀 이렇게 쓴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 필을 이렇게 필률이라고 한다. 발음도 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이란 말은 필률, 중국식 발음 삘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이를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한자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약입니다. 필이 약이다. 그렇죠. 이것은 부수자예요. 부수자 중에 획이 가장 맞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수자에 속한다. 필이 약이다. 그리고 또 적이라고 합니다. 필이 적, 앞에 만파식 적의 적, 그렇죠? 근데 필이라는 것도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양 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세로로 부는 게 있고 가로로 부는 게 있죠. 예. 그 두 가지 이름이 조금 다르다. 세로로 부는 것은 소라고 한다. 이렇게 세로로 부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단소다, 퉁소다. 퉁소는 한자로는 원래 통인데 퉁소에 안에서는 퉁소라고 읽는다. 통소를 읽지 않고. 여기서 세로로 부는 것은 소라고 한다. 그러면 가로로 부는 것은 적이라고 한다. 오늘 만파식적은 가로로 부는 것이다. 세로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 횡적이다, 장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횡적이다, 장적보다는 우리가 대금이라는 그런 낱말에 좀 익숙하죠. 대금, 국악의 대금을 분다 할 때 이것은 저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저라는 것은 적을 얘기한다. 적을 얘기하는 거로 가로로 부는 것이다. 그렇죠. 신라 삼죽의 하나인데 삼죽이라는 것은 대금, 중금, 소금이다. 대체로 대금을 연주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라고 한다. 적을 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옥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옥저. 김상옥, 초정 김상옥 선생이 이제 지은 시조인데 지그시 눈을 감고 입술을 죽이시며 뚫린 구멍마다 임의 손이 움직일 때 그 소리 은하 흐르듯 서라벌에 퍼진다. 그래서요. 앞에 말씀드린 만파식정의 옥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없이 맑은 소리 천년을 머금은 채 따스히 서린 입김 상기도 남았거니 차라리 외로울 망정 뜻을 달리 하리요.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옥저다. 옥저인데 한자로는 옥저로 이렇게 보통 변기를 했습니다. 그냥 옥저만 하면 글쎄요 오해할까 싶어서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적자에 저라는 발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라는 발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옥저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옥적으로 표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자를 잠깐 볼까요? 예, 물껍질, 물결파다, 그렇죠? 파도다, 파랑이다, 파란이다. 그 외에도 파다 많이 쓰겠죠. 또 일파만파다, 그렇죠? 어떤 일이 파도가 한번 생기면 그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낸다. 일파만파, 그렇죠? 이 글자와 혼돈하기 쉬운 것이 갈래파다, 그렇죠? 갈래. 이것은 파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갈래는 갈라진다는 그런 뜻이죠. 글자가 다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다, 강경파다, 온건파다, 좌파다, 우파다 할 때는 이 물결이 아니라 이런 갈래파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삼파전이다. 삼파전. 셋이 이렇게 서로 함께 돌아가면서 싸우는 것을 삼파전이라고 한다. 그때는 이 물결파도 아니고 갈래파도 아니고
이러한 땅 이름 파자를 쓴다. 이 파 하나가 새치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3파전이다. 그러므로 4파전, 5파전 할 때 넌 뭘 써야 되느냐? 이걸 써야 되느냐? 글쎄요. 사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파전만 사전에 나와 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식은 쉰다는 뜻이죠. 그리고 산다는 뜻도 있고, 자식이라는 뜻도 있고, 또 불어난다 그런 뜻도 있다. 휴식을 한다. 이제 휴식. 서식을 한다. 산다. 서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서식. 무슨 동물이 어디 서식을 한다. 소식이다. 소식은 이제 오고 가는 소리, 연락을 얘기한다. 편지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소식이다. 여기서 식은 무슨 뜻이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라는 것은 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꺼지고 불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소라는 것은 소멸된다, 없어진다. 일종의 숨이 끊어진다, 죽는다는 것이다. 식이라는 것은 숨을 쉬고 산다는 뜻이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다. 소식이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좀 의문이다. 자식이다. 불어난다는 뜻이 자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나 자식은 자꾸 낳을수록 불어난다. 유산 용법으로 이식이다. 할 때는 이자를 얘기한다. 그렇죠? 이자. 어떤 돈을 주고 금리에 따라서 붙는 이자를 이식이라고 한다. 이때는 불어난다. 그런 뜻이다. 비슷한 글자로는 스스로 자 아래에 개견자를 쓰면 물론 냄새다, 개코다 이렇게 되죠. 스스로 자자는 원래는 코를 뜻하는 글자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필이 적은 경적이다. 경적을 울린다. 그렇죠? 차에서, 자동차에서 경적을 울린다. 기적이다. 기적. 기적은 열차, 기차나 또는 배 같은 데서 백고동을 울리고 할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한다. 초적이라는 것은 풀피리를 얘기한다. 풀로 만든 피리, 풀피리. 여기에 초는 나무할 초다. 나무, 뗄나무. 그렇죠? 여기 초적은 이제 나무꾼이 부는 피리를 얘기한다. 목적이다. 목은 이제 목동을 얘기한다. 목동이 피리 소리는 목적이라고 한다. 요즘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쓸 때는 썼을 것이다. 호적이다. 호적. 신호로 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신호로 부는 피리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오랑캐 호자 쓴 호적은 말하자면 태평소를 이르는 말이다. 태평소가 맞다. 오늘 만파실적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2월에 들어서 특히 참 일찍이 없었던 큰 사건과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지금 연말까지 왔습니다만은 예전에 신라에 있었던 만파식적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서 좀 구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항공기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는 정말 명복을 빌고 또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같은 생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회, 국가 전체가 좀 더 편안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